네, 포스코 자기소개서를 같이 보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2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은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직무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희망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일단 어떤 역량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 또는 경험을 기술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역량을 어떻게 길렀는지에 대한 방식을 스타 방식으로 써줄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사례가 많은 경우에는 리스트업으로 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저는 한 가지를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위 역량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작성해라 라고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드릴 때 많이 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설비기술 직무를 지원합니다. 설비기술 직무를 지원할 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입니까? 기술에 대한 이해예요?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에요? 아니면 꼼꼼한 태도예요? 기술에 대한 이해, 커뮤니케이션, 꼼꼼한 태도 뭐 다 필요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요걸 얘기해도 되고 요걸 얘기해도 되고 요걸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이 다 정답. 그렇다면 평가자가 궁금한 건 무엇입니까? 이것 다음에 나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나라는 사람은요, 설비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비 기술은 다양한 유관 부서들과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직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양한 유관 부서와의 협업 능력이 기본이 되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해줘야 돼요. 자기소개서에는 틀린 경험, 틀린 주장은 없습니다. 평가자가 알고 싶어하는 건 무엇이다?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장 많이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다음에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꼭 써주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보세요. 노력 또는 특별한 경험이니까 우리가 한 가지, 또 이게 600자밖에 안 되니까 스타 방식으로 한 가지를 쓰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가이드 드릴 때에도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소재를 하나 선택해라 라는 방식인데요. 여러분들 중에는 포스코를 가기 위해서 아니면 지난 상반기, 하반기 때 아니면 둘 다 합쳐서 계속 떨어졌어요.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은 많어. 그런 분들 하나만 쓰면 아쉽죠. 그런 분들은 리스트업 방식으로 나는 적어도 이거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기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꼼꼼함도 있어야 돼. 난 이거 세 가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그걸 적어주셔도 돼요. 대신에 내가 많이 탄탄히 준비한 분들은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번 첫 번째 사항 이거 하나를 디테일하게 쓰는 건 이제 너무나 제가 많이 해드렸고요. 이건 앞에서 제가 해드린 다른 기업에서 보셔도 되고, 오늘은 리스트업 방식을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사용하는 설비의 설계, 설치뿐만 아니라 제작과 운전을 걸쳐 최종적 폐기에 이르기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설비관리 직무의 매력입니다. 설비는 설계, 설치, 제작, 운전, 폐기이라는 거죠. 이게 설비관리 직무잖아. 근데 실질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보수하죠. 유지하죠. 이게 제일 크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분은 요것이 설비관리 직무의 모든 것, 생애주기네요. 그 다음에 나는 요거 하기 위한 4가지 역량이 있습니다. 라고 끌고 온 걸 잘했어요. 그렇다면 4가지 역량에 필요한 이유가 앞에 써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어떤 역량이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야? 여기까지는 공통적으로 가주세요. 아셨죠? 자, 4가지를 말씀하신답니다. 첫 번째, 현장의 분위기, 실질적 피드백. 소제목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자, 현장 견학 당시에 금형사업부의 냉장고 칸막이를 생산하는 공장 시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찰. 좋네요. 사출기로 프로토타입을 뽑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생산자, 설계자, 품질 관리자가 모여서 뚝딱뚝딱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량 여부, 웰딩 라인을 보면서 수정사항을 계속적으로 화이트보드에 적으며 고쳐나갔습니다.
결국에 웰딩 라인을 가장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수정하는 현장의 실질적인 피드백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찰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피드백 현장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여가지고 피드백한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저는 사실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 실질적 피드백, 무엇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인 피드백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어떤 중요성, 아니면 협업을 하니까 각각의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는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현장을 견약했으니까 단순한 어떤 시찰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봤잖아요. 즉 공장에 직접 들어가서 본 어떤 경험이 있으니까 이 경험을 못 살린 거는 굉장히 아쉽고요. 이 경험을 어떻게 직무 역량으로 펼칠 수 있을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전공 능력, CAD 일반 기계기사다. 기계공학과네요. 자, 기계공학과의 기본 소양인 삼역학, 산업안전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공장 내부에서의 설비관리, 안전관리, 그 다음에 설계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일반 기계기사, CAD 자격증 이런 부분들, 요거는 사실 4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만 쓸 거면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창출한 경험이면 저는 쓰라고 할 텐데 단순히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의 지원서에 있잖아요. 그럼 이건 글씨가 아깝죠. 글자가 아깝죠. 글자를 소비한 거밖에 안 되니까 이건 빼주시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좀 빼주시고. 세 번째, 도면 해석 능력, 재료의 설정까지. 소제목이 너무 애매하다. 대학교의 기계 공작 실습 조별 과제로 야포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치수, 오차, 공차에 그치지 않고 각각의 재료 자체의 공정 시 오차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파워밀과 이게 어디나인가요? 아디나를 통해 공정 방법, 재료마다의 열적, 역학적 해성을 통해 오차를 잡은, 이거 쓰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이게 제일 낫네. 요 경험. 아니면 이 경험 하나랑 아까 현장 시찰 경험 2가지. 세 번째, 기계기사는 날려도 될 것 같고요. 요게 어떤 거였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다, 현장 시찰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런 리스트업이면 조금 더 나을 것 같네요. 네 번째는 뭐예요? 친화력 큰아빠. 이건 또 뭐야? 60대가 훌쩍 넘으신 아버지 친구분들과 함께 낚시와 축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큰아빠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큰아빠가 많다는 거네. 어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적극성, 어떤 취미를 좋아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저에게는 큰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버지 친구분들이 5분이나 계십니다. 라고 얘기해서 뭐예요? 본인이 현장에서 근무할 때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본인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과 잘 지낼 수 있다. 소통 잘한다. 커뮤니케이션 잘한다. 이런 투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리스트업 방식이라고 한다면 클로징 있죠. 위 4가지 역량을 바탕으로 현장 기술직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장의 설비를 책임지고 유지 보수 및 노후 설비를 파악함으로써 땡땡의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운영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서론과 결론은 괜찮습니다. 네, 일단 리스트업 방식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4가지는 약간 오버한 것 같네요. 그래서 2번째, 자격증 이건 날려버리고 3가지로 갑시다. 첫 번째는 아까 했던 어떤 실습이 있었죠. 그 실습을 통해 배운 점. 2번째는 현장 시찰. 그 다음에 3번째는 요 큰아빠 같은 나의 어떤 친화력, 소통력, 요거 3가지. 그리고 이것도 약간 조금 많다 하면 저는 요 2가지. 요 2가지. 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져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요거를 하나 디테일하게 써주고 요거를 하나 디테일하게 써주고 요거는 조금 약한 것 같고요. 둘 중에 하나를 디테일하게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많다라고 하는 분들은 간단하게 작성하시되 꼭 제발 해당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을 꼭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해봤다, 그냥 경험해봤다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평가를 내려야 되잖아요.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배운 점까지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번을 좀 봤습니다.
2번은 가장 쉬운 질문이면서 이번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소재 선택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를 디테일하게 써주시든지 아니면 하나 이상을 여러분들이 써주실 때 꼭 성과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2번 잘 작성하시기 바라고 2번은 뒤에 나오는 3번과 연관되게 써주셔야, 3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2번에 연속된 내용이니까 2번과 3번의 핵심적인 소재를 배치한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프로그램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3번 그리고 마지막 4번까지 좀 살펴보면서 포스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빌며 포스코도 시간이 많으니까 기업 분석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